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저력과 영성을 경험하는 독일 교회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C채널 방송 PD들이 복음과 섬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선교 현장을 가다. 오늘은 유치원 사역으로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캄보디아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현충일을 보내며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에 희망의 빛이 되어준 분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새 시대를 갈망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순교적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계에서도 찬반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 기준을 상세히 만들고 조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와 종교계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보는 지난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후보 캠프에서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교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헌법 규정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화합의 차원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회연합,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총회 측은 현재 적지 않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시행 여부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행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설명회를 갖겠다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할 수 없다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분당중학교회 등은 입법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 충분한 절차를 거쳐 국가와 종교계 모두 납득할 만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동성애 법제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교회의 동성애 저지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생명 가정효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은 반드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동성애가 자유로운 영국의 전철을 한국 역시 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동성애 합법화의 전 과정을 지켜본 그녀는 영국 사회가 성적으로 급격히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영국 교회는 침묵했다며 지금의 한국을 위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country you will have leading ministers, pastors that will be part of the movement. So you must speak out against them. The church must speak strongly from the beginning about this.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주권자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삭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심지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물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퀴어 축제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인권조례 등 반기독교 문화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2017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 회계 철야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2년부터 매해 현충일에 들어졌던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은 전국의 주빌리안들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선교 한국이 오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전생의 성장과 선교 로드맵을 주제로 미션과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서브 박준범 선교사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1일 용인 반포센터에서 페루와 쿠바에 성경 5만여 부를 전달했습니다. 주한교회와 강남 동산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아프리카를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월드비전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동아프리카 주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는 독일 교회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베를린 비전교회 김현배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네, 김현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일 교회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독일 교회 날 행사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독일 개신교 축제이며 금년은 36회째입니다. 독일 개신교의 저력과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또한 독일 개신교 신자들로 하여금 연합정신 및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슈 문제들의 기독교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독일 교회 날은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이며 개예배는 베를린에서, 폐예배는 비텐베르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교회 날은 주로 독일 전 도시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 학교, 가족 단위로 참여했으며 전 세계 개신교 신자들도 관심 갖고 많이 참여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독일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날 행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독일 교회 날 행사가 처음에 시작된 계기는 1948년 비텐베르그에 개신교 남성들이라는 모임이 개최되었는데 이 모임을 독일 교회 날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 날은 독일의 분단 상황에 대한 기독교적 책임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과 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교회 날 구성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째는 영성 관련 주제입니다. 예배와 아침 성경 연구, 저녁 기도회 및 묵상 시간이며 둘째는 시사 주제 프로그램입니다. 교회와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다루는 강연회와 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셋째는 문화 행사로서 음악회, 미술 전시회, 토크쇼 등 약 2,500여 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독일 교회 날은 원래 한 도시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그에서 교회의 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폐 예배와 축제 마당이 열린 점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요 도시인 할레, 드레스덴, 라이프치 등에서 루터 및 종교개혁 관련 전시회들이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침체해가는 독일교회가 이번 교회 날을 통하여 마틴 루터가 붙잡은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며 종교개혁의 신앙이 회복되어 독일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되고 그 첫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채널 방송의 PD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선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선교 현장을 가다. 오늘은 김경민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민 PD는 우리 굿데이 프로그램의 담당 PD이기도 하신데요. 네. 선교 현장도 방문하셨군요. 이번에 다녀오신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만나볼 곳은 저희 캄보디아입니다. 그 동남아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메콩강을 따라서 베트남, 미얀마, 또 태국 등과 이제 맞닿아 있는 불교 국가인데요.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교하기에 큰 부담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도 공항에는 이미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을 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캄보디아는 폴포트로 대변되는 크메르루주에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좀 끔찍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0세기 최악의 민간인 학살로 꼽히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캄보디아 공산주의 무장단체였던 크메르루주 정권이 1975년부터 79년까지 수많은 지식인들과 부유층 그리고 종교인,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학살하면서 피로 얼룩진 캄보디아는 당시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죽임을 당했던 네.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 기반을 잃어버린 캄보디아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고요. 지금까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아픈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후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를 찾아왔고요.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려는 수많은 기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캄퐁스프에서 만난 선교사님도 그중 한 분인데요. 네. 교육시설이 전무한 그 시골 마을에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형식 선교사입니다. 그 사역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캄퐁스페우주 외곽에 위치한 생명나무 센터. 이곳은 2015년 이형식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생명나무 유치원입니다. 선교사님은 물론 이은주 사모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곳이죠. 생명나무 센터가 아직은 뭐 보시다시피 허와 벌판에 지금 현재는 유치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이곳에 파송돼서 나올 때 원래 가졌던 여러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유치원이었고 그 중에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 아까 도시명이 캄퐁스프라고 하셨는데요. 수도에서 2시간 거리, 그렇게 외진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주민들 대다수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매일 아침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제작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안정장치 없는 트럭 짐칸에 근로자들이 빽빽이 올라타서 10km 이상을 달리는 장면인데요. 출퇴근 셔틀버스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중에 90% 이상이 여성, 특히 젊은 아가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외국 자본으로 세워진 공장이고 그런 곳에서 얻는 소득이 과거 수입원이었던 농장이나 장사로 얻어지는 소득보다 높다 보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학업을 접고 공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어린 미성년자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고요. 이형식 선교사님이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해서 이곳에서 유치원 사역을 통해
교육의 기틀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세운 유치원이니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 정말 그런 너무나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기반이 전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라는 시설 자체도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요. 네. 이영식 선교사의 사역지인 생명나무 유치원인데요. 이 생명나무 유치원은 주로 이은주 사모님이 운영을 맡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오기 전 사모님은 이 사역지를 위해서 대학에서 유아교육까지 전공을 하고 오시는 그런 열정을 보이신 분이신데요. 자세한 것은 우리 화면으로 함께 찾아보시죠. 네. 저희 나라 거 우리 교육과정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나라 걸로 글씨 바꿔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린이 교재가 별로 없나 봐요? 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해서 나온 교재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해가지고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것들은 예절 교육이나 질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충해서 1년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곳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인 교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잘 이해하듯이 크마의 민족이 크마의 민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크마의 민족 가운데 선생님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선교할 수 있도록 자기 민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진정한 선교가 지향해야 되는 네, 화면으로 보니까 선교사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정말 이곳이 굉장히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운 곳일 텐데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학교기도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터에 나가서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곳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고 또 선교사 부부인데요. 네.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을 향한 이영식 선교사의 사랑은 매일 쉴 틈 없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한 가정을 저희 제작진과 함께 찾아봤는데요. 리다라고 하는 유치원생의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인지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유치원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영식 선교사도 바삐 움직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우리 유치원에 나오는 그 리다 잠깐 좀 가정 방문하려고 갑니다. 리다.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금방 가요. 2분도 안 걸립니다.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겁나네요. 네, 좀 오르겠어. 수바이. 알로 이쁘다. 나이나? 안 나해?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홀로 경제와 가사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리다 엄마 쓴보나. 이형 그냥 뭐해? 이형 미역집. សប្តាហ៍នេះធ្វើការរោងចក្រមកបរធ្វើការតែម្នាក់ឯងទេហើយចិញ្ចឹមកូន3នាក់រៀនទាំង3នាក់ហ្នឹងហើយជួនឯងក៏ឈឺ2នាក់ម្នាក់អញ្ចឹងឈឺផ្លាស់ប្ដូរគ្នាហើយខ្លួនខ្ញុំហ្នឹងក៏មិនសូវជាដែរឈឺដែរអញ្ចឹងទៅចេះតែទៅធ្វើការអញ្ចឹងខ្លះជួនឯងក៏ដាក់ច្បាប់ដាក់អីក៏មានដាច់លុយដាច់អីខ្លះអញ្ចឹងទៅ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រីករាយដោយសារកូនបានជាហើយនឹងឆ្លាតហើយទៅចូលរួមស្វែងគុំខ្ញុំទៅកូន3នាក់ទាំងអស់ទាំងខ្ញុំហង4នាក់ទៅចូលថ្ងៃអាទិត្យអញ្ចឹងខ្ញុំមានភាពសប្បាយរីករាយហើយនឹងមានសង្ឃឹមតស៊ូក្នុងជីវិតយ៉ាងច្រើនដោយសារថាបានមានកូនផ្ដល់សេចក្តីសង្ឃឹមទោះជាថាខ្វះលុយខ្វះកាក់ប៉ុណ្ណាក៏ដោយក៏ខ្ញុំតស៊ូប្រឹងប្រែងខិតខំដើម្បីអនាគតកូនទៅខាងមុខ 작아지고 넘어지며 고통받을 때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
네, 정말 화면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생명나무 유치원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생명나무 장로교회인데요. 작지 않은 교회이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늘 아이들로 가득 차 찬양 소리와 기도의 열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또 뜨거운 태양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뜨거운 태양과 달궈진 흙길을 달려서 1시간가량 약 1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예배 현장을 우리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주일 아침 깜퐁 스페우의 틀록 마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생명나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는데요. 새로운 친구인데? 얼굴을... 이영식 선교사님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품뚫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 한쪽을 다 차지했어요. 이쪽은 지금 품틀록 그리고 품 슬람랭 두 마을에서 온 친구들. 그다음에 항상 보면 이 품 뚫 마을에서 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 걸어오고 자전거 타고 거리가 한 600m, 700m 되죠. 이 뜨거운 날에 아이들이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고 와요. 아이들을 존경해야 돼요. 한국 교회랑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흙먼지 날리며 먼 길을 달려온 아이들. 뜨거운 햇볕에 검게 그을린 아이들의 손.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교회를 찾은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기만 한데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 소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정말 오래전에 한국교회 초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참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영식 선교사인데요. 그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이 소식을 접한 성도가 자신의 땅을 선교사에게 이렇게 헐값에 내준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교인들의 헌금과 또한 한국교회의 어떤 도움으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성도들에게 성전을 위한 헌금을 걷는다라는 것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선교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이라도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뜻, 소위 자원하는 심정으로 동참하여 공동체성을 다지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성도들도 기쁨으로 참여했고 서로를 더욱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도움 주는 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영식 선교사의 의지가 있었기에 머지않아 이 마을을 이끄는 정말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아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 모습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그 기도 내용들을 정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요. 정말 저희도 그 캄보디아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김광민 PD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하자마자 계속되는 청문회로 국회가 뜨겁습니다. 행여 다른 민생 현안들까지 영향을 줄까 걱정인데요. 대화와 설득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